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정인국 행정법 총론 토픽 4 발췌본을 가지고 행정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평등원칙, 비례원칙, 그리고 부단결부 금지 원칙인데요. 이게 그냥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사실 행정기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 허가를 내주든 지원금을 주든 아니면 불이익을 줄 때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행정 권한 남용을 막는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 원칙들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지 그 실질적인 작동 방식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평등 원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을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럼요. 그건 아니고요. 헌법 제11조나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도 명시하듯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아, 합리적 이유 없는. 그게 입심이군요. 네, 소위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바르게. 다만 그 다르게 취급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청원경찰 감축 사례가 딱 그거네요. 학력, 그러니까 초졸 이하냐, 준졸 이상이냐로 나눠서 똑같은 비율로 줄였는데 법원이 이건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봤어요. 네, 학력이라는 기준만으로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랑 전화교환직 공무원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합리적 차이로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차이가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게 관건이군요. 그렇죠. 매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행정의 자기구속이라는 원칙도 나오던데요. 이것도 평등 원칙이랑 관련이 깊은 거죠? 네, 아주 밀접하죠. 행정청이 어떤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비슷한 다른 사안에서도 그 전의 결정, 즉 선례에 스스로 구속된다는 거예요. 하하. 이것도 결국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과 또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걸 보호하려는 취지거든요. 네, 다음은 비례 원칙입니다. 이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는 속담처럼 목적 달성 수단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일단 적합해야 하고요. 적합성. 네. 둘째, 여러 가능한 수단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골라야 하고 필요성. 최소 침해 원칙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치를 통해서 얻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 즉 사익 침해가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성, 균형이 중요하죠.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근무 시간에 동료들이랑 그냥 재미로 돈 내기 없이 화투 좀 쳤다고 다른 사람들은 견책인데 혼자만 파면당한 공무원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즉 상당성을 잃었다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고 본 겁니다.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만화인 줄 모르고 고시되고 며칠 뒤에 잠깐 대여해줬는데 과징금을 700만 원이나 부과한 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봤고요. 그렇죠. 그것도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그런 경위를 고려했을 때 제재 수준이 필요성이나 상당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항상 개인의 이익만 보호되는 건 아니겠죠? 공익이 아주 중요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보전이라는 아주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산림훼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아, 결국 공익과 사익을 잘 저울질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 이익 형량이 비례 원칙 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부당결부금 지원 원칙. 이건 이름이 좀 어려운데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거랑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반제급부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3조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서 관련 없는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그 주택사업 승인해주면서 전혀 상관없는 땅을 기부 채납, 그러니까 공짜로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겠네요. 맞아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부당결부 사례죠. 행정청이 가진 어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만약에 그 주택 사업 때문에 주변 교통량이 막 늘어나서 새로운 도로나 뭐 이런 기반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그 사업자에게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 체납하게 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원인과 결과 관계가 뚜렷하면 괜찮을 수도 있군요. 네. 그 행정작용과 부과된 조건 사이에 그런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예를 들어 일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지고 있던 이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까지 같이 취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요. 네, 이게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판례는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나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다른 유형의 운전에도 미칠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기준이 좀 유동적인가 보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좀 더 엄격하게 봐서 관련 없다고 본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일종 면허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소형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성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을 잘 봐야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평등, 비례, 부당결부 금지라는 행정법의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원칙들은 결국 행정 권력이 자의적으로 향사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작용의 합리성, 필요성, 균형성, 그리고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셈이죠. 이런 원칙들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정당한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법전에 박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판례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법이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이야기 나왔잖아요.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 기준, 즉 재량 준칙을 만들고 그게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서 관행이 되면 외부적인 구속력도 갖게 된다고요. 네,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이 그런 기준은 딱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그 기준대로 처리한 사례, 즉 행정 관행이 없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그 규칙이 공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행정청에게 그 기준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만 구속력이 생기는 건지, 행정의 약속은 과연 언제부터 진짜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되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